내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번 6+1로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학사 일정이 바뀌면 한 번에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6회 동안은 시험 범위를 학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랩업 겸 정리를 해서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회 직전 수업을 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모의고사는 정규 수업 시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다 볼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토요일 아까 말씀드린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했던 학교별 모의고사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되는 아이들이 와서 보는 거고, 참고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무료로 볼 수 있지만 제 수업을 듣지 않는 학원 재원생들은 추가적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학원에서 그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이게 진행이 되고 나서 이제 방학 때 제가 여기서 할 건데, 제가 아무래도 수능생명 강사다 보니까 수능 쪽에서 이제 유전이 빠졌어요. 이제 학생들은 이제 유전 내용을 배우지 않는데 이제 선택 과목으로 생2에 있던 유전이랑 생1에 있던 유전이 한꺼번에 묶여서 생식 유전류 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시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의치한역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메디컬 클래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당연히 유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 같아요. 수시나 이런 거에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필수 이수를 집어넣는다든지.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제 유전 계열만 제가 따로 뽑아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겨울에는 여기 생명과학 1인데 이제 생명과학 1이라고 안 하고 개정 생명과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선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내신 쿼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2학기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뭐 자기는 2학기 때 2학년 때 과학을 안 하겠다, 나는 문과를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통합과학 2학기 내용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제가 원래 개정 전에는 통과 2학기의 물학생들을 다 다뤘었거든요. 근데 개정 후에 이제 2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고, 1월 달에도 얘기를 했었고, 1월 되기 전에도 이제 평가원에서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유형을 내겠다라는 걸 가이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유형을 봤는데 물리랑 화학 부분이 이제 지금의 원과목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연관이 돼서 난이도가 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통합과학보다는 모의고사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이번에는 2학기에 있는 물리화학을 집중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들을 다뤄서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내신이든 방학이든 주간 테스트 진행하면서 아이의 성적에 따라서 이제 클리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은 당연히 1학기, 2학기 3월, 9월에 맞춰서 개강을 할 거고요. 1에서 6차시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매시간 주간 테스트 있을 거고, 성취도 피드백은 어머니께 문자가 갑니다. 매시간 가요. 그래서 뭐가 안 됐다. 저는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가끔가다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제한 의도,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해설까지 같이 제공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보면 아이들이 이런 유형의 내용은 잘 못한다라는 걸 피드백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얘는 이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과제가 나갈 겁니다. 물론 그걸 다 하면, 잘 따라오면 성적은 당연히 보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차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규 수업 시간에 모의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모의 시험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등급 만점을 받는 1등급 만점을 받는 학생들도 자료 이거 아무나 받으면 네, 한 80점대 초반에서 90점대 초반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도 이제 1등급 커트 아이들이 그렇게 나와서 학교 시험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정상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본 학생이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은데, 조금 학생들은 좀 수능이나 고3 내용의 문제 유형을 위주로 해서 빠르게 이제 머리 회전할 수 있는 건데, 간혹가다 아이들이 모의시험 성적을 보고 좌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멘탈이어서 제가 딱히 뭐 문제 난이도를 줄이거나 하지는 않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어디까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문제 유형이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파악하려고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점수보다는 뭐에 틀렸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답을 위주로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차시라고 얘기하면 만약에 한 차시가 빠지면 이게 7차시가 될 건데요. 직전 수업을 당연히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3시간 수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소 3시간이에요. 아이에 따라서 못하면 더 남아야 되는 거고, 잘하면 3시간은 컴팩트하게 끝나서 가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한 학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의 시험을 저희가 6회차를 하고 18시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양을 3시간으로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물리, 화학 같이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좀 점수가 따기 힘든 것들을 위주로 다룰 거고요. 암기 파트라고 얘기하면 생물이나 지구과학이겠죠. 이거는 이제 백지 시험으로 빈칸 채우기 이런 테스트 진행해서 스스로 혼자 복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메디컬 계열이 포함된 건데요. 통합과학의 이제 수능 킬러 출제 부분 화학, 특히나 이제 평가원에서 제시한 내용들이 화학이 특히나 더 어렵더라고요. 물리보다는. 그래서 화학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물리를 해서 4회 내지 6회 내에서 끝낼 거고요. 통합과학은 이제 아이들이 요즘 내용 다 까먹어요. 통합과학 2학기 내용이 이제 전기와 자기 부분이랑 선형기 중화 반응인데, 선형기 중화 반응은 중학교 때는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화학식을 세우거나 하는 건 중학교 3학년 1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와 자기 역시 중학교 3학년 6단원 에너지 전환이 있었던 내용인데 다 까먹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3 내용부터 출제 가능한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원과목이죠. 고등학교 2학년 과목까지 쌓아가면서 할 거고요. 역시나 지구과학, 생명과학 파트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핵심만 정리해서 아이들한테 암기 내용으로 추가적인 슬라이드로 나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은 메디컬 선택하는 학생들, 그래서 유전 계열에서 고난이도 과목이 있을 건데요. 현재 유전에서 어려운 가계도 파트 부분을 위주로 연습을 할 거고, 생투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에 배운 뭐 유전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된 암기량이 많은 것들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중3 생식유전, 중이 자극과 반응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말이 메디컬이었다, 막 의대를 준비해서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에 사실 내용은 좀 쉽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난이도별 수업 구성이라는 건 아까 제가 복습서에 나와 있는 스텝 1, 2, 3, 4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랩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낸 거를 이렇게 그냥 적어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적지는 않았는데 제 수업에는 규칙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핸드폰을 무조건 내야 돼요.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을 무조건 제가 걷습니다. 좀 고등학생인데 정신 못 차리고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것도 제가 진짜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해서 무조건 거둘 거고요. 간혹가다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든지 이제 전화를 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학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석, 뭐 아프다거나 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저는 학생 통해서 연락을 받지 않아요. 학생 통해서 저는 좀 어쩌면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학생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정말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다 그래도 문제 풀려보면 이해 하나도 안 돼 있고 저는 안 믿어요. 그래서 무조건 결석도 학원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결석을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놓을 거기 때문에 영상에 나갈 건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영상이 녹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문제라든지 인코딩이 잘못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대체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대체 영상이랑 수업이랑 살짝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거예요. 학교별로 진행을 해서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수요일날 수업이잖아요. 근데 뭐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화요일날 그거 보려고 해요. 꼭 보면 시간이 없었대요. 시간이 전혀 없진 않죠. 잠을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요일 내지 월요일날 제가 연락을 할 겁니다. 어머니께도 봤는지 제가 확인을 할 거고 아이들한테도 뭐 예의상 물어볼 거예요. 예의상 물어볼 거여서 제가 월요일에 늦어도 월요일에 제가 필기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찍어서 보내도록 합니다. 안 돼 있으면 저는 사실 그걸 누적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있으면 제가 불이익을 주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제 당연히 다 해와야 돼요. 물론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나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그건 다 아는데 그래도 학원을 다녔으면 공부를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를 안 해오면 저는 원래 남겨요. 남기는데 지금 10시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 10시여서 남기지는 못하고 독촉을 할 겁니다. 네. 수요일은 안 해서 목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했니 계속 물어볼 거고 그거 역시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불이익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가지 규칙만 잘 지켜주면 저도 딱히 추가적으로 사적인 터치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적인 과학에 관련된 건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질문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